김영수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완성하는 20개의 가치 개념, 동양 리더십의 덕목, 같이 공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 리더와 조직원들 또는 조직원과 조직원들 관계 사이에 있어서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곧 리더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다지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유능한 인재에게 양보하라 라고 하는 양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성구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 항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는 정성성자입니다. 구자는 구할 구자죠.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가운데 정성성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언 플러스 이룰 성자죠. 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정성이란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실천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구하면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인재를 갈구하고 정성으로 인재를 찾아 나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초나라에 은거라는 사람이요, 어두컴컴한 밤에 길을 가다가 뭔가 섬찟한 것이 눈앞에 보여가지고 호랑이인 줄 알고 희끄무리한 물체를 향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그 물체에 가서 박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가서 자기 화살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요, 호랑이가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평소 같으면 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화살을 또 쏴봤지만은 돌을 뚫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은근한 사람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성심이 있으면 새와 돌도 열리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남겼습니다. 즉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고 자기 딴에는 그걸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화살을 날리는 바람에 그 화살이 바위를 뚫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 상나라의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이요, 새로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일할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 날 자기가 봐두었던 부열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힐까 봐 이 무정이라는 사람이 꿈을 빙자해서 사흘 동안 마치 졸도한 것처럼 쇼를 한 다음에요,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기용하게 되면은 나라가 크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줬다는 거죠. 그 당시 은나라는 전부 다 미신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임금이 꿈에서 신령을 봤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임금이 본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몽따주를 만들어서 부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부열을 찾아내서 기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구 사례가 남아 있고요.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의 소왕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범수라고 하는 인재를 만나가지고 이 범수에게 고견을 듣기 위해서 5번이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5개의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인재에게 무릎을 5번씩이나 꿇을 정도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범수를 구했겠습니까? 그 결과 범수 입에서 나온 유명한 외교 책략이 진나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상나라 탕임금은요, 이윤이라고 하는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5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나라 소왕은요, 곽예라고 하는 정치 자문 역할을 하는 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즉 인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구했는가, 성구의 사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몇 가지였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무슨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호화스러운 집을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성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의가 깍듯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리더가 스스로 몸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보여주는 자세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런 속내를 보이지 않고 감정을 풀고 인재를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여러 차례
찾아가야 되고요. 또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을 리더가 해소를 시켜줌으로써 인재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재를 좀 비중 있는 자리에 기용하는 중용의 방법도 있고, 봉건 시대에는 리더가 자기 딸이나 자식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친해적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서 구하는 진정심이 핵심입니다. 이런 인재를 구하려면요, 리더가 그 인재가 진짜 인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려볼 줄 아는 현명한 식견이 전제해야 되겠죠. 인재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몇 번씩 찾아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건 못난 리더죠. 두 번째, 그런 좀 때로는 건방져 보일지 모르고 또 오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인재를 신뢰할 수 있는 아량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급히 인재가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인재를 찾아가는 방법은 급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급히 인재가 필요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 성구다. 인재에게 배우려는 성의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인재학에서 나온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인재는요, 데려다 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의 건의와 정책을 리더가 받아들여서 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 인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구야말로 인재를 얻는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구하셔서 좋은 인재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